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예. 저처럼 이렇게 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 연구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신 걸로 예. 보이는데요. 이제 학예 연구사라는 게 이제 줄이면 이제 학예사여서,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대개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전통사회와는 뜻은 서구 중심의 문화라든가 그렇죠. 발달된 이제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신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문화라든가 세계관도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학예연구사라는 말을 영어로다가 번역하면 이제 큐레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는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미술관 같은 데서 이제 작품을 사고 뭐 또 이제 걸고 뭐 이러한 이제 작품과 관련된 미술관의 이제 그 전반적인 미술 사업을 이제 다 총괄하는 사람들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 여쭤보려고 아, 예, 예, 예.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제, 근대 이후, 현대 미술을 다루는 분야들은 이제 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저처럼 이제 근대 이전의 전통 미술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학예 연구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여서 학예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1년 365일 중에 한 30일 빼고 한 330일은 하는 일이 뭐 이제 유물 처음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넘버링하고 뭐 이제 등록번호 붙이고 특징 같은 거 재갖고 뭐 특징사항 적어놓고 경납해 놨다가 특별전이라든가 또 상설전시 개편을 할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걸 꺼내놓고 또 요즘은 이제 거기 그런 유물을 갖고서는 또 교육하는 이제 그런 사업까지 이제 다 하고 딱 1년에 한두 번 이제 반짝 빛나는 날이 이제 특별전 개막하고 나면 이제 그때만 이제 예쁘게 이제 옷도 예쁘게 입고 와서 이제 그 전시 라운딩 할 때, 투어할 때 그때만 하루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에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예 연구사가 하는 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좀 이해하면 그 일들을 다 하는 게 학예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는 일을 한 4개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전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물은 이제 수집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예. 교육까지 담당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대시민사업, 뭐 홍보를 포함한 대시민사업 또는 하나 더 둔다면 조사사업. 그래서 전시, 유물, 교육 및 홍보, 조사사업 4개가 박물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시라는 건 이제 2개로 나뉘어요. 저희 박물관 구조를 보시고도 아까 질문하시긴 하셨는데 1, 2층에 항상 있는 거는 항상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상설전시라고 하고 뭐 기간이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 또는 길게는 1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기간은 이제 정확한 구분은 없지만 매번 그 상설 전시로다가 나와 있지 않고 특별한 기간에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특별 전시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2개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수집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박물관이 미술관이 인천시에 넘어간 형태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이제 기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내가 이 소유권까지 포기하면서 너희를 주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또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맡기는 거는 기탁이라고 합니다. 기탁. 네, 기탁된 유물은 이걸 받은 이제 저희가 미술관 같이 또는 시립박물관 같은 데서 기탁을 받으면 기탁을 받은 이제 수탁 기간은 소유권은 없지만 전시라든가 또 연구 자료로다가 이거를 이제 기탁자가 기탁을 할 때 이제 그런 권한들을 다 이제 넘긴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미술관이나 처음 세운 이제 박물관들이 커나갈 때는 매입에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수집이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유물이 그렇게 갖고 수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고고학 그 유물이나 이렇게 해갖고
땅에서 있다 나온 것들은 그 흙을 털어내고 세척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그거를 캐내는 기관들, 발굴 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 이제 정리해서 오긴 하지만 그렇게 와도 좀 이렇게 이제 그 유물이 좀 보존 처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갖고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기본적인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그 유물을 관리하는 이제 번호체계라든가 등록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해갖고 세부 사항이라든가 뭐 특징, 보존 상태라든가 이런 이제 일련의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그 유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이 기록이 되면 일단은 수장고에 이제 경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설 전시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전시에서 이 유물을 써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나와서 반출을 해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전시된 것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물이나 문화재의 보존이나 이제 어떤 보호의 기본 원칙은 원래는 문화재나 유물이 발굴되거나 발견된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냐면 또 국제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미 뭐 세국주의 시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애들이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서 좋은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되고 나서 어떤 강한 나라들의 욕심이 다른 나라들을 피해를 주고 이랬던 게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후로는 이제 문화재 반출 같은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강화도 얘기를 하셨는데 강화도가 인천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고인돌을 저희가 함부로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또 강화도 자체가 그 고인돌이 많아서 그곳에 있어야 강화도의 어떤 역사성,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사람이 살고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놓고 전시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강화도에서 나온 건 강화도로 또 각 구에 박물관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인천시에서 나온 건 일단 시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고 각 구에도 기초자치단체에도 뭐 박물관이 생긴다면 거기서 생긴 건 아마 구 박물관에서 이제 1차적으로 갖고 가는 식으로 되겠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전시랑 이제 지금 뭐 이제 유물을 모아서 전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본 역할이었는데요. 그 후에 아까 또 조금 말씀드린 1945년 이후에 이제 현대 그 박물관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산하의 아이콤이라고 국제 이제 박물관 연합 같은 데가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대중에게 유물을 통해서 또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육 사업이 현대 미술관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초등학교 때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성적평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유롭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 이런 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측에서도 애들을 자유롭게 놔두고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국가박물관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립 뭐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뭐 부여박물관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박물관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대체가 된 이후에 광역시 단위는 다 박물관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박물관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립박물관 통해서는 한 1000개가 넘는 시대고요. 사립박물관 아주 조그만 박물관이 한 700여 개가 되고 국립박물관만 해도 한 300개가 됩니다. 각 박물관들이 이제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보나 보물 좋은 거를 국립중앙박물관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경주나 분간에 내려주는 형태였는데 국립은 이렇게 해갖고 국보나 보물을 전시할 수 있고 이렇게 소유를 할 수가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만 돼도
그런 국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소유가 된 거에서 보물이나 국보가 되면 갖고 있지만 이미 국보나 보물이 돼 갖고 국립기관에 들어가 있던 거를 뭐 우리 지역에서 그게 출토됐고 뭐 우리 뭐 여기 지역에 살던 어떤 양반 집안의 거니까 내놔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각 시도 16개 광역시도마다 이제 박물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집안에 있는 그 양반 가문의 문서라든가 또 고고학 아까 유물도 이제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집이 되는 유물들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이제 국보 보물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남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서의 이제 그 기초단체라든가 지자체 박물관들은 발굴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발굴 행위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도 있지만 문서라든가 양반의 가문들의 뭐 어떤 좋은 문서라든가 그 지역에 또 이제 근현대 좋은 유물들이 있다면 근대 건축물이 그런 걸 보호하고 자꾸 이제 등록문화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지역의 그 유형문화재산 또는 이제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어떤 뭐 뱃놀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무형문화재를 지정해갖고 또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랑 별개로 인천도 지역에 인천 지역 무형문화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 단위에서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자기 관리하에 두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각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을 또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면 전시, 유물, 그 다음에 교육 및 홍보, 여기 뭐 대시민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조사. 요게 그 박물관에 이제 다 네 개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업에 들어가 갖고 각각 주체가 돼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예 연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 자원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각 생물관도 많이 생기고 과학관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에 맞는 그런 전시관들은 각 분야에 맞는 사람이 전시를 하는 게 맞지. 그치. 무조건 학예사가 와갖고 과학도 모르는데 그냥 해봐야 천편일률적으로 뭐 맨날 장영실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학한 사람이 화학자가 이렇게 꾸리고 싶은 어떤 저 화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전시가 있을 수 있고 물리학을 하는 친구가 하는 지구과학을 또 한 친구가 하는 그런 게 다 나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라든가 생물학 분야 이런 데서는 각각의 전공을 한 사람들 하다못해 이제 한독 약학박물관 같은 데는 약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는 그래갖고 2000년대 후반 들어가면 학예사를 뽑을 때 전공을 불문합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학예사하고는 별도 자격은 딱 하나 있어요. 대개 이제 한국에서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을 이제 주로다가 놓고 보는데 왜냐면 몇몇 이제 대기업의 문화재단 아니면 개인 박물관들은 되게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학예사 뽑는 구조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뭐 일종 박물관 등록하고 나면 학예사를 또 이제 그만 두게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가나 나라에서는 이제 규정이 있어갖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뽑는데 기본적인 게 전에는 전공을 아까 얘기한 이제 각 역사학이라든가 미술학 분야에 석사 전공자로 했다가 전공을 없애고 이제 석사만 따는. 그쵸. 석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논저들을 비판하고 그럼 나는 이 비판을 해갖고 뭐를 이제 여기서 밝히고 싶다.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보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석사 학위를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제한 경쟁이라고 해요. 석사만 있으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있어야 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학력 규정을 없애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석박사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시험을 안 보고요. 거기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학예사가 되면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 개발해서 대중 시민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하겠다라는 자기의 포부를 그러니까 큐레이터 이제 학예 연구사 이제 연구계획 이렇게 앞에 이제 발표를 해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91학번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가 특히 이제 인문학 저는 사학과를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이제 사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가 그때만 해도 더 분야로 가서 세세하게 쪼개지는 이제 방향이었는데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제 미술사에 이제 뭐 불교 미술이라든가 뭐 공예도 좀 배우고 또 이런 일반 회화도 배우고 서예까지 해서 이렇게 좀 미술사 전반의 영역을 좀 공부하면서 그 KTV라고 국회방송에 거기에 공직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 시험들이 많이 떠요. 근데 잘 안 보는 채널이니까. 근데 어느 날 막 이제 심심해갖고 돌리다 보는데 딱 했는데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 뽑는다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합격을 하고 정말 하늘이 주신 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5, 6년? 2006년 5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장이었던 안성수 시장이 그때 이제 기수들부터 이제 구급부터 해갖고 다 전체 모아갖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학예사들 맨 앞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 6급 대우야 이러면서 맨 앞에 이제 앉혀놓고 뭐 이제 인천시가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또 어떤 시각 뷰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인천 발전에 뭐 임해달라 이런 이제 했던 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들어와서는 처음에 이제 전시 교육부에서 이제 전시랑 또 이제 자원봉사업을 많이 맡았어요. 4년 꼬박 맡으면서 그 전시 유물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대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할 4년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학예사끼리 볼 때는 마치 뭐 군인이 휴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줄 잡는 거 보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거랑 달리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왜 그렸을까야라든가 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저게 뭐냐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거나 조금이라도 유물을 공부한 자원봉사자만 해도 또 이제 안 하는 질문들을 또 일반인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물이라든가 관람객 입장에서 미술관을 봐야 되고 관람객을 봐야 박물관의 전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간을 각각 골고루 돌아서 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미술사도 공부하고 그래갖고 송암은 전부터 오고는 싶었는데 공부를 이쪽으로 이제 안 하고 인천에서는 이제 사학과를 진학해서 다시 사학과 공부를 하면서 좀 꼭 여기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도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으로 여기 송암미술관에 와서 그래도 이제 석사 때 이제 기본적인 학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미술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유물들 보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요즘 아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 목표? 어떻게 되세요? 그 뭐 공조직에 속해 있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학예사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공무원한테 이제 사회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디 가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간다는 그런 이제 속된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송암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를 이제 몇 년을 더 근무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공이 어쨌든 이제 미술사고 또 이제 그 미술사와 관련된 뭐 이제 한문학이라든가 서예도 좀 배우고 이래서 요 서화류가 많고 또 미술품, 고미술품이 많은 이제 송암미술관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라든가 전시 활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좀 해서 가능한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암미술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지금 본관장님으로 다 대신 이제 손장원 관장님이 원래 아까 이제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46년에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개관을 했다고 하지만 인천시립미술박물관이 저 재물포구락부라고 하는 조그만 데 있다가 1991년에 지금 이제 청량산자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예연구사로 이제 유물을 운송하고 이 역할을 하셨던 초기 학예사세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 오셔서 이제 박물관 발전 방안 또 학예사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또 큐레이터로서의 발전이 좀 있어야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박물관장님이 갖고 계신 시립박물관 전체 이제 또 국립박물관 발전에
송화미술관이 또 발전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11,100여 점에 이르는 이제 유물이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진작이 아닌 작품도 조금 있고, 넘어온 작품들에 대한 그게 이제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제 진작으로 판명된 작품들 위주로 다 이제 전시라든가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수년 내에 적어도 뭐 17년, 18년 정도까지는 좀 다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안 되면 20년까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27년, 28년이죠? 예, 이미 아직 30년 안에는 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예사들이 전공이 있다 보니까 학예사들이 전공에 맞는 이제 회화라든가 또 불교 미술품 이런 것들은 좀 연구도 되고 또 전시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서예 작품 같은 게 조금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서예와 회화가 합작으로 돼 있는 작품의 분석도 회화 위주로 돼 있고 이제 서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좀 서예 작품이나 고문서, 그 다음에 이제 서화류들이 좀 제대로 좀 발굴이 돼서 잘 발굴하면, 뭐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문화재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뭐 이 여기 송화미술관의 어떤 이제 유물의 가치도 다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 그건 그대로 시립박물관 나아가 이제 시에 그 자산 가치, 그렇죠. 문화적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작업에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시 박사 공부도 하고 있어서, 이제 서화 수장 형태의 이제 변동에 관한 논문을,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송화미술관에 이제 유물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유물도 연구할 수 있고, 그런 좀, 약간 그런 좀, 제 좀 혼자 생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송화미술관에 최대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송화미술관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